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을 유발시키고 있는 주방용품은 무엇이고,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스텐 제품은 과연 독성 물질로부터 안전한가? 오늘 준비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연한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암의 발생 원인은 많은 원인이 있겠죠. 생활습관, 환경오염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장 많이 암에 노출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을 모르는 사이에 먹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방에서 암을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서 여러가지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가 밀접하게 자주 사용하는 주방요리기구만 바꿔도 암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바꾸면 건강에 좋은 주방용품은 코팅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립선암과 방광암, 다른 암에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이 자료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매일안전신문 2002년에 발간된 기사를 보시면 이런 코팅된 주방용품과 전립선암 그리고 방광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팅 제품은 음식을 요리할 때 팬에 음식이 붙지 않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팬에 음식이 붙지 않게 주방용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면에 화학 코팅제를 사용하여 코팅을 해야 하는데, 이때 흔히 사용하는 코팅제가 테프론 코팅입니다. 이 테프론 코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유연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주방기구 표면에 물체가 달라붙지 않게 하는 코팅인데요. 하지만 이 테프론 코팅은 미국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해성이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테프론 코팅은 정확히 말해 불소수지 코팅이고, 이 용어도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이고 지금은 플로우르 수지라고 합니다. 플로우르 수지는 높은 온도에서 변화가 거의 없고 불연성과 전기 특성도 양호해서 화학공업과 전자공업, 항공산업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화학산업 등에 사용하려고 발명한 제품을 가정에서도 사용하게끔 변형시킨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소수지 코팅은 제조 과정에서 대표적인 화학물질인 PFOA와 PFOS 등이 사용됩니다. PFOA 사용 범위는 콘택트 렌즈와 종이컵 등 일회용기의 코팅 재료에 많이 사용합니다. PFOA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우리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즉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인다는 말이 됩니다.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기억 유발과 간 독성, 성적 발달 지연을 확인한 물질이고, PFOS는 2009년 9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서 B군 목록에 등재되었고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만성 신부전의 위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코팅 주방기구 뿐만 아니라 발수 코팅 제품인 텐트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테프론 코팅은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코팅입니다. 이 불소수지로 코팅된 주방용품들이 열에 접촉되는 동안 용출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에 나올 수 있고요. 이때 나온 성분이 입과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식품과학지 을지대학교 신재호 연구팀에 의하면 PFOA는 전립선암, 방광암을 유발하고 PFOS는 간독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PFOA는 갑상선 질환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장에는 이 코팅 제품이 큰 위험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유해물질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가장 많이 코팅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결과적으로 코팅 제품으로 요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팅 제품에 코팅이 벗겨진 상태로 요리하는 건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식당에서 매일 요리하는 셰프들이 코팅이 벗겨진 코팅 후라이팬으로 요리하면 일반인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높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식당은 요리할 때 연기를 빼줄 전문적인 환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 주방에도 식당처럼 환기시설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작용에 노출된 위험이 적지만 그런 가정 주방이 흔치 않죠. 대부분 가정에는 가스레인지 위에 환풍기가 전부입니다. 식당 환기시설과 가정 환기시설은 사용하는 전압부터 차이가 나고요. 연기를 빨아들이는 힘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식당에서 코팅팬 사용하는 게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유는 냄새뿐 아니라 조리 시 먹는 음식에 코팅 물질이 녹아서 같이 섭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코팅이 벗겨진 코팅팬이 더 안 좋은 이유입니다. 물론 암의 발병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소한 주방기구를
테프론 코팅에서 코팅이 안 된 스텐 제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좋은 건강 유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선택한 스텐 제품도 잘못 사용하면 코팅펜보다 더 안 좋고 건강에 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스텐펜을 건강하고 바삭하고 맛있게 요리하며 사용할 수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스텐펜으로 바꿨는데 코팅펜보다 더 건강이 안 좋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텐펜은 코팅펜보다 요리할 때 바삭하게 요리가 안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바삭하게 요리하시려면 스텐펜 사용 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 기름의 종류와 발화 온도 그리고 예열 시간입니다. 코팅펜 사용 시에는 기름을 처음부터 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스텐펜은 예열 때문에 처음에 두르고 4분 정도 약한 불에 가열을 하거나 예열이 끝난 후에 뜨거울 때 기름을 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화점이 낮은 오일을 사용하면 기름이 타서 오히려 탄 기름에서 나오는 독성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것은 미끄러지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들기름을 사용하는 영상을 가끔 보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아서 낮은 온도에서도 금방 타버립니다. 타버리면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스텐펜에서 요리를 한번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바로 요리를 또 다시 하게 되면 미끄러지게 요리가 아주 잘 됩니다. 이유는 처음 요리할 때 사용된 오일이 스텐펜 전체에 코팅되어 있는 상태로 코팅펜과 같은 코팅 효과가 생겨서 붙지 않고 요리가 잘 되는데, 그러면 제일 위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 사용한 오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불이 가열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위에 새로운 기름을 바르고 요리를 하게 되면 처음 기름이 더 뜨겁게 계속 불에 가열되고 있는 현상이 생겨서 처음 기름에서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스텐펜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가급적 스텐펜 요리 시 연속으로 사용하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스텐펜을 오래 요리해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요리후는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의견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기름이 아닌 스텐펜 사용 시 사용하면 좋은 기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냉압착 방식의 기름이 좋긴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스텐펜 사용 시에 제일 좋은 오일은 포도씨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씨유에는 산화를 막아주는 카테킨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다른 오일보다 산패가 느리기 때문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품질도 다른 오일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품질입니다. 콩기름도 발연성이 높고 가격도 저렴하기에 튀김이나 스텐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 발연점이 높다고 높은 온도에 장시간 있게 되면 이 또한 독성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카놀라유, 이 카놀라유는 바삭함을 위해서 부침이나 튀김 등에 많이 사용하는데, 카놀라유는 저렴하지만 카놀라유보다 포도씨유가 스텐펜 사용에 품질 면에서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올리브유도 여러 가지로 좋은 기름이지만 발연점이 포도씨유보다 낮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요리할 때 사용하시면 안 좋습니다. 저도 가끔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5분 안에 요리를 빨리 끝낼 수 있을 때만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스텐펜에서 건강한 오일 사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열을 화력 1단에서 2단, 오일을 바르지 않고 4분 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예열을 한 후에 1분 정도 식히고 약한 불에 다시 오일을 바르시고 요리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예열 과정이 번거로우시면 기름을 두르고 화력 3단에서 2분 안에 요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텐펜으로 계란 프라이를 10분 이상 하는 경우는 없기에, 그 예를 들면 계란 프라이를 하기 위해서 스텐펜을 5분 넘게 예열하고 아무리 약한 불에서 요리를 한다 해도 10분 이상 요리를 하게 되면 발화점이 높은 오일이라도 장시간 열에 가열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는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계란 프라이도 스텐펜으로 예열까지 빠르게 하면 4분 안에 끝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스텐펜 너무 어려운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스트레스 없이 코팅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엠보 처리된 스텐펜 사용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엠보 처리가 된 건데요. 사용 방법은 간단하게 코팅펜 사용하듯이 처음부터 기름을 두르고 중간불에서 요리를 시작하시면 일반 스텐펜 대비 80% 정도는 안 붙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볶음밥도 안 붙고 편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코팅펜에서 맛보실 수 있는 바삭한 식감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 제품 중 몇 중 제품이 제일 좋은가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드리자면, 처음 시작은 3중으로 하시고 나중에 꼭 필요하시다면
5중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비싼 거라고 다 좋지 않습니다. 저도 50만원대 스텐팬도 사용해 봤지만 50만원 스텐팬에서 붙는 게 4만원대에서 안 붙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4만원대 제품이 요리하기가 더 편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스텐팬에서 몇 중이라는 개념은 다들 아시겠지만 스텐 3중이면 스텐, 알루미늄, 스텐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철 3중, 철 5중 스텐 제품도 나왔습니다. 철 3중과 철 5중 제품은 특허를 받은 기술로 열 전도율이 알루미늄보다 좋게 알루미늄 대신 철로 만든 스텐 제품입니다. 열 전도율이 좋아서 약한 불로도 조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고요. 저도 코팅팬을 오래 사용해 본 사람이고 코팅팬도 아주 잘 사용하면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코팅팬의 교체 주기를 한 달에서 2달 안에 새로운 걸로 계속 교체해서 사용한다면 건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면 교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텐팬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 스텐팬 사용 시에는 계란 프라이 같은 부침 요리는 코팅팬 같은 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텐팬을 사용하는 방법 중 A라는 사람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란 프라이를 미끄러지게 하는 그 방법을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따라해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같은 방법인데 누군 성공하고 누군 실패하고 그 이유는 80%는 불 조절의 차이입니다. 영상들을 보시면서 불 조절과 예열에 대해서 감을 익히시다 보면 자신만의 방법으로 미끄러지는 스텐팬 사용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크게 어려운 스텐팬 사용법이 아닙니다. 스텐 제품 사용에 도움이 되는 영상은 제가 꾸준하게 리뷰 영상도 하고 요리하는 방법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스텐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과 새로운 스텐 제품의 리뷰 영상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